안녕하세요. 세금 모르면 나간다. 세무당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지찬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이번엔 어떤 상담을 하고 오셨는지요? 네, 이번 상담자는 중소기업의 회계부서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외국계 기업이랑 합병을 하시고 일이 좀 더 많아졌는데 그 해당 업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뭐 세무 처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 요즘 회사들 많이 합병 좀 하죠? 네, 많이 뭐 하죠. 어떤 것이 궁금하셨을까요? 네, 회사가 이제 외국계 기업이랑 이제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하지 않았던 뭐 영문 보고서나 아니면 임원 방문 시의 의전 그리고 또 뭐 외국계 국내 지사의 이제 거래들이 좀 많아서 미팅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신입사원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네. 뭐 해당 회사는 외국어 잘하시는 분을 뭐 채용하신 건가요? 아 근데 계속 구직을 올리고 있었는데 네. 안 된다고 좀 하셨네요. 아, 그럼 기존 직원분들이 영어학원 뭐 다니거나 뭐 교육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직원에 대해서 그 영어 회화에 대한 그 교육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근로소득 비과세인지 아니면 이제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가 매일 이제 새벽에 영어 회화를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실비 변상적인 내역, 뭐 이제 업무 수행 위해서 네.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식대, 그다음에 뭐 출퇴근을 위한 뭐 유류비 등이 있죠.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필수적인 사항이니 뭐 근로소득이 아닌 뭐 비과세일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실비 변상적이냐 이 여부가 중요 포인트인데요.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은 외국어 학습이 이제 필수 불가결인 직원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은 실비 변상이라는 이런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를 보면 그 업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것은 근로 제공보다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훈련비로 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많은 회사들이 뭐 진급시 영어 뭐 점수 이런 네. 거 요구하는데요. 이건 뭐 단순히 진급 목적이기 때문에 뭐 업무와 무관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는 그 교육 훈련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근로자는 그 근로 명세서에 미포함하는 거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그 내부적으로 직무나 그 어학 능력을 고려해서 승인된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고 그리고 쟁점 어학원비 결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모를 뭐 조사에 대비해서 뭐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뭐 해당 심판 내에 교통비 내역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당 내역은 그 마이카 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 인가를 통해서 그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 변상적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판례입니다. 네, 이 부분도 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뭐 주시는데 네. 뭐 운행 일지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 회사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그 법인 차량에 대해서 뭐 번호판을 뭐 초록색으로 한다, 뭐 이런 네. 공약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네. 우선 회사 내부 규정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 주신 그 법인 차량 그 번호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내년 2023년 3월을 네. 시행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우선 차량 주유비 보전에 대해서는 회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또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에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두색 등으로 이제 현행 번호판과 좀 다르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행하려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존 그 법인 차량이나 네. 리스 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그 고시 개정으로 색을 교체하더라도 기존
법인차 번호판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리스나 렌터카 이렇게 하는 차들도 그 번호판이 교체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뭐 색을 바꾸면 뭐 어떤 효과 있을 걸로 생각하세요? 네, 우선 이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그 람보르기니 등의 이제 고가의 수입차는 이제 법인 차량이 한 개인 전체 수입 비율의 80%가 넘고요. 이를 통해서 연 감가상각비로 뭐 최대한 차당 800만 원, 유지비 최대 1,500만 원의 경비로 이제 법인세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색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사회적인 윤리를 통해서 그 이용을 좀 막고 그 세금 포탈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많은 법인에서 고액의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 3월에 어떻게 될지 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영업 사원이 영업을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주유비가 뭐 30만 원 들었다 네. 이렇게 가정하고 근데 영업이 좀 잘 안 됐어요. 네. 뭐 이것도 실비 변상적인가요? 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그 영업을 한 내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승인되었는지 여부, 그 절차를 거친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혹시 차량이나 뭐 교육비 이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하고 뭐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식대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고요. 또한 설명드린 내역처럼 요즘에 뭐 자체적인 앱 개발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이런 실비 변상적인 업무 개발 목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담 받으신 분들 상담 받으시고 어떤 반응이셨어요? 네, 상당히 만족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절차를 준비하시기로 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금은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